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정년 철학론.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옮긴이는 정경아,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현대사회 인간은 어느 때보다 긴 수명을 누리고 있고 노년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은 은퇴라는 프레임에 갇혀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나이를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새로운 기회와 변화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한 심리적인 결정이 인생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말하며 정년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로 일본과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책에서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정년 철학론을 그만의 명쾌한 통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노화가 아닌 변화일 뿐이다. 정년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용기를 내기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해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정년 이후 삶이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본편이다. 은퇴 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년은 왜 불안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안, 태도, 일, 인간관계, 행복, 미래라는 6가지 주제를 통해 질문을 던지며 여러 철학가들의 지혜를 빌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이 들매 대하여. 내 부모 세대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아 55세에 은퇴를 하고 난 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년 후에도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건강도 비교적 양호해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과신하면 못하는 걸 못한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운전이 대표적이다. 운전 실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운전한다. 반면 주의력이라든지 순발력 같은 것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가 면허를 반납하길 바라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노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사고라도 일으킬 뻔하고 자신의 실력이 녹슬었음을 느끼면 남은 인생이 초라해져서 전처럼 의욕적으로 살지 못한다. 노년은 청춘에 비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문제다. 무슨 일이든 예전만큼 척척 해내지 못한다고 내리막길 인생이라며 낙담할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설령 내리막길이라 해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더는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페달에서 발을 뗀 채 비탈길을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가. 그러나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야말로 사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퇴 후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어쨌든 인생이 막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진다고 해서 바로 대머리가 되진 않듯 이 정년을 맞은 날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진 않는다. 뭔가를 못하게 됐다 해도 은퇴 때문은 아니다. 또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흔히 노년은 사계절 중 겨울에 비유된다. 무성했던 가지가 앙상해지고 생동했던 것들이 잠을 청하는 이미지가 겨울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겨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다. 겨울은 겨울만의 장점이 있다. 지난 계절 맺은 결실을 누릴 수 있고 기나긴 밤 차분히 나 자신을 성찰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다른 계절의 장점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젊을 때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 해도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젊은 시절보다 열등해지고 약해진 게 아니라 젊은 시절과는 다른 형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걸 잊어버리지도 않거니와 기억하는 게 많다고 해서 다 똑똑한 것도 아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도 책을 읽지 않는다. 문제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젊을 때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젊을 때처럼 열심히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코 나이 문제가 아니다. 은퇴 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 불안의 정체가 분명해지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은퇴 준비란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임을 알아도 익숙한 걸 고집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러니 대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은퇴 준비란 미래를 향한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다. 불안은 미래에 관한 감정이라 미래를 놓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은퇴 후 벌어진 일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미래에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물론 과거 역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지금 변화할 거라면 과거는 놓아줘야 한다. 수십 년을 고심한 가치관도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단 이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인간관계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관점이다. 이건 은퇴 이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다. 먼저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따지지 않아야 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하나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동등한 관계가 뭔지 안다면 인생 이막이 수월하게 펼쳐질 것이다. 은퇴 전에 이런 준비를 하면 좋지만 이미 은퇴했어도 가능하다.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보자.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생각이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삶이 달라진다. 필요한 건 첫 발을 내디딜 용기다.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증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로댕은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꼭 일은 잘 됐나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로댕 자신이 쉬지 않고 조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말한 일이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 모두를 뜻했을 것이다. 사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러니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도 돼 하고 생각하자.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취미마저 의무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중장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취미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외출하고 집 근처 편의점 정도는 가며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그 외에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전에 내 아들은 기숙사형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고민하다가
기숙사 규칙을 읽고는 그 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녁생활 시간표에서 강제자습이라는 글자를 보고 자습이 강제라는 사실에 모든 미련을 버렸다. 마찬가지로 인생 2막을 위해 반드시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취미까지 의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취미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한다면 더는 취미가 아니다. 취미도 일처럼 의미를 따져가며 하다 보면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 사실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미와 쓸모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치부될 만한 일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아직 젊었던 시절 대학의 고대 그리스어 강의가 폐강된 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을 리 없겠지만 서구 문화의 학문 기초인 고전 언어를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폐강하는 대학의 태도에 실망했다. 스쿨의 어원은 그리스어 쇼올, 즉 한가로운 시간이다. 당장의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퇴직 후 일을 대신해 취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한다. 나는 자신이 하는 걸 취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버금갈 만큼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말하면 극단으로 치닫는 이들이 있다. 가령 퇴직 후 사진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하는 실수는 SLR 카메라부터 사고 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재능이 필요하지만 사진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실제로 카메라를 장만해 뭔가를 찍기 시작하면 의외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진작가는 무작정 셔터만 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작해도 좋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도 SLR에 뒤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SLR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카메라만 있으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아들러 심리학은 사용의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반면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은 소유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바로 좋은 사진을 찍게 되진 않는다. 반대로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라 해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인생 2막도 마찬가지다. 퇴직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더는 출근할 곳이 없어지면 무료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취미란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겠으나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은 시간을 잊는다.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생각으로 직장을 다닐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일을 시작하려면 그 정도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 2막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일할 수 있다. 물론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꼭 필수라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지는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자신에게 일이 과연 삶의 보람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만이 인생. 누군가 인생 설계를 한다면 그는 삶을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웬만큼 산 사람이라면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젊을 때는 여러 번 좌절을 겪어도 남은 인생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 있다. 현실이 어떻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이막은 희망만 갖고는 살기 어렵다. 늙은 아버지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남은 생이 더 짧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인생 설계를 해봤자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인생 설계를 하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더 명확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인생 설계를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권한 적이 있다. 내가 인생 설계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지금이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달성하지 않든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종류의 움직임을 구별했다. 하나는 키네시스라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 도달하기 위한 운동이라 도중에 중단되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 마라톤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에네르게니아라는 운동이다. 우리가 춤을 추는 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음악이 끝나면 춤도 끝나며 지금 여기서 춤을 추며 즐기는 그 순간만이 의미가 있다. 그럼 산다는 건 무엇과 닮았을까? 그렇다. 에네르게이아다. 효율적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죽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산다는 건 최대한 빨리 죽는다는 뜻이다. 빨리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길을 돌아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간순간이 모여 삶을 이룬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쓸데없는 짓은 하나도 없다. 길을 빙 돌아갈 때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걷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지금은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재수를 하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든 지금 사는 이 인생만이 인생이며 지금이라는 시간은 준비 기간도 재활 기간도 아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본편이다. 그리고 인생 이막이 시작되면 그 본편은 쭉 계속된다. 지금을 산다는 것.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1892년부터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은 채 30년의 세월을 보냈다.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성능 수신기로 매일 전 세계 방송을 찾아 자신의 곡을 듣는 게 낙이었다고 전해진다. 시벨리우스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긴 여생을 보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지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회고했을지는 몰라도 비참하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화를 듣고 나는 그가 존재로서의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만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했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설령 3000년을 살든 3만년을 살든 기억하라. 어떤 사람도 지금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살 수 없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며 잃어버리는 것 또한 공평하다. 그렇다면 잃어버리는 건 찰나에 일어나는 일인 게 분명하다. 과거와 미래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단 말인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잃어버릴 수는 없다. 과거도 미래도 갖고 있지 않다. 각자 지금만을 살고 동시에 그것만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혹은 오래 살지 못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가 찰나인 지금만을 산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 이제 어디에도 없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게 뭐든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은퇴를 했든 안 했든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만을 산다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벚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거나 가족여행도 이번이 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럴 때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하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한다면 지금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다가올 노화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생각보다 멀리까지 와 있음을 깨달을지 모른다. 요컨대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그건 그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을 산다를 찰나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을 산다는 것,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이니 오늘만 즐겁게 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도 타인과 떨어져 혼자 살 수는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과 내가 연결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일하는 것으로 혹은 나이 들고 병에 걸려서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살아있는 것으로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고통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터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세계에서 타인에게 공헌하면 어떨까? 이 세상에 특별한 뭔가를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살았다는 걸 누군가가 언젠가는 기억해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비장해하지도 어깨에 힘을 주지도 말고 살아갔으면 한다. 오늘은 오늘을 위해서만 살라. 인생 이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분명 은퇴 후에는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그건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남은 삶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은퇴 후에는 앞날에 한계가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니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젊은 시절이든 인생 이막이든 지금 이 순간밖에는 살지 못한다.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 산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또 하나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산다는 데 있다. 지금 한 살배기 손주를 보고 있노라면 어쨌든 살아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낀다. 지금 살아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앞날을 생각하며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이라는 날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인생 철학자들의 조언,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